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예스 진행의 박서정입니다. 오늘은 유예빈, 정혜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은 거침없는 질주를 선보이며 대한민국 금융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장 초반부터 뜨겁게 달아오른 매수세에 힘입어서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폭발적인 동반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반도체와 자동차 등 대형주를 중심으로 지수를 강하게 밀어올렸고 코스닥 역시 급등하면서 시장 전체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늘 장을 마친 지금 가장 큰 관심은 이 역사적인 상승 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일 텐데요. 강력한 저항선을 뚫어낸 만큼 다음 주 초반에도 이 압도적인 수급 우위가 이어질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간밤 뉴욕 증시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예빈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먼저 금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 17일에 열린 연준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케빈 워시 의장이 취임 후에 처음 주재한 회의였는데요. 금리는 3.5%에서 3.75% 수준으로 유지되며 시장 예상과 대체로 부합하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다만 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매파적인 모습 보였는데요. 연준은 성명문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를 웃돌고 있다고 판단했고 중동 리스크 등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제는 여전히 견조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동안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해왔던 완화 편향 문구가 삭제되면서 더 이상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시사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드러났습니다. 그 변화는 점도표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는 이전보다 높아졌고요. 위원 절반의 수가 연내 최소 1회 이상 금리 인상을 예상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크게 후퇴한 모습 보였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워시 의장이 이번 점도표에 자신의 전망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시장에서는 정책 방향에 대한 직접적인 힌트를 주기보다는 유연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워시 의장은 통화정책 운영 방식에도 변화를 예고했는데요. 성명문을 더 짧고 단순하게 바꾸고 향후 금리 경로를 미리 제시해왔던 포워드 가이던스를 삭제하면서 데이터 중심의 정책 운영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에도 중동 정세를 둘러쌌던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점이 보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향후 60일 동안은 무료로 개방하되 이후에는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인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협이 사실상 자유롭게 개방될 것이라고 강조했었는데 공개된 MOU에는 후속 협상이 진행되는 60일 동안만 무상 통합을 포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약 20%를 통과시키는 핵심 에너지 운송로인 만큼 통행 조건 변화만으로도 국제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특히 향후 통행료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운송 비용 상승과 항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MOU에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원유 수출과 금융거래 관련 제재를 일부 완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었는데요. 결국 시장에서는 이번 합의가 중동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했다기보다는 향후 60일간의 본협상을 위한 출발점에 가깝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애플 최고 경영자 팀 쿡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팀 쿡 CEO는 월스트리트 인터뷰에서 그동안 가격 인상 부담을 최대한 흡수해왔지만 더 이상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이번 메모리 가격 급등을 앞두고 1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대홍수에 비유하면서 40년 넘는 업계 경험에서도 본 적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메모리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애플 제품 전반에 원가 부담이 크게 커진 상황인 건데요. 시장에서는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아이폰 신제품을 비롯해 맥과 아이패드 등 주요 제품군에서도 가격 인상 가능성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처럼 미 연준의 매파적 금리 동결과 중동의 긴장감,
여기에 애플의 가격 인상 예고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한층 더 커졌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어떤 경제 이슈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끌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혜윤 아나운서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뉴스 브리핑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AI와 반도체 기대감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들 종목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빠르게 몰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개인 투자자는 해당 상품을 8조 원 넘게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품을 실제 가치보다 비싸거나 또는 싼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장이 막 시작하거나 마감 직전에는 매수와 매도 물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거나 낮은 가격에 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레버리지 상품은 하루의 수익률을 2배로 따라가는 구조인 만큼 주가가 크게 움직이면 손실도 그만큼 커질 수가 있습니다. 금감원은 시장가 주문보다는 원하는 가격을 직접 선택하는 지정가 주문을 활용하는 등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은행에 이어 증권사들도 예금과 비슷한 상품의 금리를 잇따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올리면서 자금 유치 경쟁이 치열해진 영향인데요. 우리투자증권은 발행 어흠 상품의 금리를 최대 연 3.7%까지 인상했고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도 금리를 잇따라 올리는 모습입니다. 발행 어흠은 증권사가 일정 기간 돈을 맡기면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으로 예금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비교적 안정적인 자산을 찾는 움직임이 늘어난 점도 이 금리 인상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상품마다 가입 조건과 예금자 보호 여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입 전 상품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의 동의 의결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의 의결은 기업이 법 위반의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스스로 시정 방안과 또 상생 대책을 제시하면 정식 제세 대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인데요. 배달의 민족은 3천억 원 규모의 상생 지원 방안을 제시했고 쿠팡이츠도 지원책을 내놨지만 공정위는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 등에 대해 정식 심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향후 공정위의 최종 판단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결정될 전망이며 두 회사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이처럼 국내 증시는 금감원의 레버리지 투자 경고 속에서도 안정적인 자산을 찾는 증권사 발행어음 금리 인상 소식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데요. 공정위의 배달 플랫폼 동의 의결 기각에 따른 기업들의 사법 리스크까지 증시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내일장의 흐름을 잘 살펴보시고 내일 투자에는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신중하게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과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하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장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반도체 대형주의 폭발적인 상승세에 힘입어 지난 5월 26일 장중 8,000선을 돌파한 후 불과 16거래일 만에 1,000의 자리를 바꾸며 9,000피 시대를 열었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수 함께 보시죠. 오늘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했습니다. 1만 코스피 시대가 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2.25% 상승해 9,063.84포인트에 장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매도세를 피하지 못했는데요. 전일 대비 3.01% 하락하며 1,000.93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천선은 유지한 가운데 내일은 어떤 흐름 보일지 같이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겠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3,754억 원, 기관이 7,779억 원 매도했지만 외국인이 1조 2천억 원 이상 사들이면서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개인이 3,925억 원 매수했으나 외국인과 기관에 각각 1,300억 원, 2,600억 원 이상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스피는 반도체주가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린 만큼 반도체 투톱 역시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전자 4.62% 상승하며 36만 2,500원의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는 무려 6.51% 급등하면서 268만 5천 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270만 원까지 가는 모습을 보인 만큼 270만 닉스를 향해 가는 SK하이닉스의 성장세가 무섭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대장 제약주들이 줄줄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알테오젠은 0.94% 약보합권하며 36만 9,5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역시 4% 이상 크게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상위 종목 중에선 원익 IPS만이 유일하게 상승세로 장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9,000선까지 질주하며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시장 속에서 투자자들은 기대감과 불안감이 공존하는 분위기인데요. 우리 프로그램과 함께하면서 올바른 투자 방향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예빈 아나운서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특징주는 가온전선입니다. 가온전선이 미국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온전선은 최근 미국 태양광 발전단지 전략망 구축 사업에 수백억 원 규모의 송전용 케이블을 공급했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최근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증설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력 부족 문제가 부각되고 있었고요. 이에 따라 송전망과 전력 인프라 투자도 함께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가온전선은 기존 태양광 발전단지에 이어 AI 데이터 센터 전력망용 케이블 공급까지 확대하면서 미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건데요. 특히 미국 현지 법인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함께 데이터 센터 핵심 설비인 버스트업트 공급 계약까지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생산 능력 확대 투자까지 진행하면서 향후 미국 매출이 크게 증가할 거란 기대감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온전선 36만 500원으로 시작했는데요. 장중 43만 3천 원까지 오르다 전일 대비 11.88% 오른 38만 1,50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온전선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특징주는 STX 엔진인데요. 최근 조선업 호황과 방산수주 기대감의 강세를 이어오던 STX 엔진이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TX 엔진은 장중 8% 넘게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 같은 약세는 최근 주가가 단기간 급등한 데 따른 차익 실현 움직임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STX 엔진은 선박용 디젤 엔진과 방산 엔진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조선업 슈퍼사이클 기대감과 방산 성장 스토리에 힘입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다만 시장에서는 글로벌 선박 발주 증가와 방산 부문의 안정적인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중장기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업계 역시 최근 상승에 따른 단기 조정 국면으로 해석하면서 향후 수주의 흐름과 실적 개선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TX 엔진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시죠. 혜윤 아나운서 다음 특징주 준비해 주시죠.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종목 애경케미칼인데요. 애경케미칼이 스페셜티 소재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 속에 활발한 거래를 보이면서 오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애경케미칼은 가소제와 합성수지 같은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최근에는 고부가 가치 화학 소재를 중심으로 사업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아라미드 섬유 핵심 원료인 TPC 생산 설비 구축에 투자를 확대를 하면서 스페셜티 소재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다만 석유화학 업황 둔항이 이어지면서 기존 사업의 수익성은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남아있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신규 투자가 향후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차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하락세를 보이던 애경케미칼이었는데요. 오늘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시가 1,830원으로 출발을 해서 고가로는 12,76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살짝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5% 넘게 상승한 11,000원대에서 종료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의 흐름을 가장 강하게 보여준 종목들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노하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과 가장 차갑게 식은 종목을 살펴보는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넘으며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반도체와 AI 인프라 관련 대형주가 시장을 이끌었고 전력기기와 부품주까지 온기가 확산됐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시장 안에는 업종별 차별화가 뚜렷했는데요. 오늘은 하한가 종목이 없어 상한가를 기록한 두 종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삼화전기입니다. 삼화전기는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며 강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부터 변동성 완화 장치 VI가 두 차례 발동될 정도로 주가 움직임이 거셌는데요. 상승 배경은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기대감입니다. 삼화전기는 알루미늄 전해 커패시터를 50년 넘게 생산해온 전기전자 부품 기업입니다. 특히 고성능 데이터 센터용 SSD에 들어가는 S캡 제품과 초고용량 커패시터인 그린캡 등이 부각됐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전력 사용량은 커지고 안정적인 전력 저장과 공급을 돕는 부품의 중요성도 함께 커집니다. 오늘 삼화전기의 강세는 이런 AI 인프라 확장 기대감이 전력 부품주로 번진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원화성입니다. 대원화성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이 종목의 상승 재료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회사가 보유한 토지의 자산 재평가입니다. 대원화성은 공장 소재지인 경기 오산시 일대 토지에 대해 재평가를 진행했고 장부가액이 기존 363억 원에서 910억 원으로 크게 올랐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재평가 목적을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른 실질 가치 반영과 재무구조 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원화성은 신발과 차량 내장재에 쓰이는 합성 피혁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오늘은 본업보다는 보유 자산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두 종목은 상한가라는 결과는 같았지만 성격은 달랐습니다. 삼화전기는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 확대라는 성장 테마가 부각된 종목이었고 대원화성은 자산 재평가라는 재료가 작용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투자 심리가 강하게 살아난 하루였지만 모든 종목이 같은 이유로 오른 것은 아닙니다. 테마형 상승인지 자산 가치 재평가인지 또는 실적 개선 기대인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단기 급등이 나온 만큼 앞으로의 기대감이 실제 기업 가치와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김아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투자 리포트를 쉽게 알아보는 시간, 투자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하나증권에서 발간한 백화점 3사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롯데쇼핑과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국내 백화점 3사가 사업구조를 바꾸고 있는데요. 이번 리포트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백화점 3사의 이익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백화점 업계가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화점 업계가 사업 구조를 바꾸는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그동안 백화점 기업들은 대형마트와 면세점, 아울렛 등 여러 사업을 함께 운영했는데요. 문제는 일부 점포와 사업에서 적자가 이어지며 전체 실적에 부담을 줬습니다. 이에 백화점 3사는 수익성이 낮은 사업은 줄이고 경쟁력이 있는 사업에 집중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럼 각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은 매출이 부진하거나 운영 효율이 낮은 점포를 정리하고 핵심 점포의 경쟁력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백화점과 마트 등 주요 사업의 비용을 줄이며 수익성 개선에도 나서고 있는데요. 리포트는 이러한 구조 개편이 롯데쇼핑의 영업이익을 약 5%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신세계는 면세점 사업의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면세점은 공항 임대료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특히 수익성이 낮은 면세점을 계속 운영하면 매출이 늘어도 적자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세계는 적자가 큰 면세점 사업을 조정해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있고요. 리포트는 이 변화가 반영되면 신세계의 영업이익 약 16%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백화점 역시 수익성이 낮았던 일부 시내 면세점 사업을 종료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적자 매장을 정리하면 매출 규모는 줄어들 수 있지만 손실도 함께 줄어드는데요. 리포트는 면세점 사업 조정으로 현대백화점의 영업이익 약 11%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사업 정리만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백화점 주요 상품 판매도 줄어들 수 있고요.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핵심 매장의 매출과 이익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지가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이번 리포트의 핵심은 백화점 3사가 수익성 낮은 점포와 적자 사업을 정리하고 잘 되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롯데쇼핑은 점포 효율화,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은 면세점 사업 조정을 통해 수익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실제 이익을 얼마나 남겼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결국 이번 리포트의 핵심은 1분기 실적 부진 우려를 지나서 이 백화점 업계가 사업 구조를 바꾸는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더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3.2도로 올해 들어 최고 기온을 보였고요. 당분간 32도를 보이면서 불볕 더위도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소식이 잦습니다. 수도권과 중북부 지역, 호남 지역에는 5에서 20mm가량의 소나기가 여전히 내리고 있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중부지방을 포함해서 흐리겠고 강원 영동과 부산은 구름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 태백이 26도, 울산과 부산 모두 28도를 보이면서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태양이 가장 높이 뜨고 낮의 길이가 길다는 6월의 절기 하지가 일요일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긴 낮 동안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비도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장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이 1980년 시작한 코스피가 출범 48년 만에 이 9,000고지를 밟은 겁니다. 이 질주를 끌어온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도체였는데요. 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투자가 폭발하면서 이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급증한 겁니다. 이 수급은 외국인이 주도했는데요. 이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2,803억 순매수했습니다. 이 메모리 값이 오르는 슈퍼사이클이 시가총액 1, 2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밀어 올려줬는데요.
이 기관과 개인은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 홀로 사들이면서 지수를 9,000선 위로 밀어 올린 건데 이 프로그램 매매는 매도 우위였습니다. 이 외국인이 지수를 따라가는 기계적 거래보다 이 특정 대형주를 직접 사들이는데 무게를 실은 건데요. 이 코스닥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이 코스닥은 1000.93으로 장을 마감해서 1000선을 겨우 지켜냈습니다. 이 성장주와 2차 전지, 로봇주의 매물이 쏟아진 하루였는데요. 이 개인이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를 막진 못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한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빈 아나운서,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장 9,000피 지금 그대로만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요즘 우리 시장 정말 굉장히 변동성이 커서 지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결국 오늘 다시 9,000피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주도주의 쏠림 현상, 또 양지수 간의 온도차라는 과제가 아직 남아있기는 합니다. 다만 계속해서 성장 흐름이 보이고 있는 만큼 지금 그대로 쭉 올라갈 일만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혜윤 아나운서가 정리해 주시죠. 네, 저는 오늘장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만스피를 향해 전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가팔랐던 상승장 이후에 혼란스러웠던 이 장세에서 매수를 그동안 이끌고 있던 건 단연 개미 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드디어 힘을 보태주면서 오늘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오늘 눈에 띄는 거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로 돌아선 점이었습니다. 장중 한때 외도 우위를 보였던 이 외국인들 지수가 9,000선을 넘어선 뒤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AI 밸류체인들을 대거 사들이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오늘 2시 반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은 매도 우위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차츰 매도세를 줄여나가더니 9,000피를 찍자마자 드디어 장 마감 1시간을 앞두고 순매수로 전환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미군단까지 9,000만스피를 향해서 전진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아나운서께서 오늘장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장을 제게 콩나물을 탄 코스피, 두더지고를 판 코스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같은 국내 증시 안에서도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이 코스피가 9,000선을 넘어선 만큼 시장에서는 향후 추가 상승 기대감과 함께 다음 지수 레벨에 대한 관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